앙리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 이 심오한 주제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베르그손은 시간을 단순히 시계가 똑딱거리는 물리적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지속이라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이었죠. 이 지속 개념은 베르그손 철학의 핵심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인 분리될 수 없는 전체라는 겁니다. 마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시간은 획일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쏜살같이, 어떤 때는 더디게 느껴지죠. 베르그손은 이런 주관적인 시간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시간, 즉 과학적인 시간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지속으로서의 시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과학적 시간은 측정 가능하고 공간화될 수 있지만 지속은 순수한 흐름 그 자체입니다. 베르그손은 이 지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직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관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간을 느끼고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예술가가 영감을 얻듯 우리는 직관을 통해 시간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최근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은 새로운 현대 형이상학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철학이 주로 창조적 진화에 초점을 맞춘 생애 철학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의 독특한 시간 이론과 방법론이 현대 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죠. 프레데릭 보름스와 같은 학자들은 베르그손 연구를 활발하게 이끌면서 그의 철학적 유산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의 관계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베르그손은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시간을 공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시간의 느려짐과 같은 개념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비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퍼트런드 러셀 역시 베르그손의 철학을 비판하며 특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그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러셀은 베르그손이 논리와 수학을 긍정적인 정신적 노력으로 보지 않고 이성과 공간을 연결하며 직관과 시간을 연결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 역시 논쟁거리입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이 시간의 본질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직관을 통해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계에서 비판을 받으며 그의 과학 인식은 낡은 개념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베르그손은 서양 철학이 시간을 공간적 모델에 맞춰 파악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공간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칸트 역시 시간과 공간을 대칭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베르그손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특히 질 들레즈는 베르그손의 철학을 생성이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여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레즈는 베르그손의 철학을 통해 변화와 운동, 그리고 끊임없는 생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미권에서 발행한 신유물론 정동 이론 조류와도 엮이며 베르그손 철학의 현재성을 되살렸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물질과 의식, 그리고 감정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며 베르그손의 철학적 통찰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은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단순히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그손이 말하는 지속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잊고 오직 현재의 활동에만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시간의 흐름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베르그손은 이러한 감정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은 예술과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철학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며 시간의 흐름과 인간 의식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을 반영한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프루스트는 이 소설에서 기억과 시간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그의 작품은 시간을 선형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과 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은 영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화는 시간을 압축하고 확장하며 다양한 시점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영화 감독들은 베르그손의 철학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조작하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간 경험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은 꿈속에서 시간을 조작하는 설정을 통해 시간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탐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앙리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은 우리에게 시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이론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과 예술 그리고 과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르그손의 시간 이론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경험할 수 있으며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그의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